한국이 일본에 준 마지막 기회가 앞으로 4일 뒤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5월 31일까지 수출 규제를 원상 복구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을 때 세 가지 이유를 댔죠. 첫 번째, 한국은 수출 통제 인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난 3년간 한국과 일본의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상호 신뢰가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은 일본 측이 요구한 것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수출 통제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무역투자실대의 국장급 기구인 무역안보정책관까지 신설하며 무역안보 업무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이호연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제기했던 세 가지 사유가 모두 해소됐다. 일본 정부가 원상복구시켜야 할 필요 충분 조건이 모두 완성됐다. 일본이 이제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라며 일본을 재촉했고, 이와 관련해서 5월 31일까지 앞으로 4일 내로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국의 압박에도 일본이 또 한 번 한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이 수출 규제 대상인 제품을 한국에 수출한 일본 기업 오카와라 카코키의 오카와라 마사야키 사장을 포함해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9천만 원 상당의 스프레이 드라이어 한 세트를 한국 대기업에 수출했다는 것이 체포한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교도통신은 스프레이 드라이어는 생물 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다 라며 한국 기업이 이 장비를 일본에서 수입한 뒤 리튬이온 전지를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팽팽한 기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경주시장이 국민의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한 채 독단적으로 일본에 방호복 세트 2,400개를 보냈다가 필요 없다, 착불로 반품해라, 한국으로 돌려보내라 등의 일본 네티즌들의 대답만 듣게 된 힘이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죠. 여기에 최근 NHK의 보도에 따르면 게브리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었을 때 일본에서 하루에 700명의 환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40명 정도다, 일본은 성공했다 라고 전하며 일본을 치켜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경기도가 이러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엎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경기연구원들이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공유하며 경기도형 소재부품 장비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이 높았던 품목들의 국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R&D와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는 삼성이 10조 원을 투입해 짓게 될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반도체 관련 공장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발표가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반도체 관련 소재와 부품 전수조사를 마쳤다, 일본 수입 의존도를 파악했고 이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전했는데요. SK하이닉스가 계열사인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C 등으로부터 반도체 재료를 직접 공급받아서 반도체를 만들고 있듯이 삼성도 이제는 일본에서 반도체 재료를 수입하는 대신 재료까지 직접 만들어버리는 수직 계열화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이미 삼성 SDI가 반도체 소재 사업을 초스피드로 진행했고 바로 어제 반도체 복합재료 신제품 개발을 완료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죠.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의존도가 높았던 스텔라 케미파, 스미토모 화학, JSR 등 수많은 일본 반도체 소재 관련 중견 기업들의 매출 폭락은 물론이고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삼성전자가 업계 1위였던 소니보다 빠르게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개발에 성공해 양산까지 시작한 데 이어서 올해 안으로 1억 5천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출시할 예정이고 2억 5천만 화소 제품 개발까지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최근 DSLR 수준의 초고속 자동 초점 기능을 지원하는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GN1까지 출시하자 일본의 캐논과 니콘이 장악한 DSLR 카메라가 무겁고 부피만 큰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전문 조사기관 IC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미지 센서 시장은 일본의 소니가 49%로 세계 1위이고 2년 뒤 시장 규모가 3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소니의 제품을 사용하던 중국 기업들이 한국과 손을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중국의 샤오미가 삼성에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월 사이 샤오미가 화웨이를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3위로 등극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1억 800만 화소를 개발한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도입한 덕분에 카메라 성능이 대폭 개선된 것이 샤오미를 3위로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그동안 소니가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사업에서 삼성과 LG에 밀려 도망치듯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에 투자를 집중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위협받고 있죠. 최근 소니가 소니그룹으로 회사명을 바꿔버리고 금융자회사인 소니파이낸셜에 4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이제는 금융사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한국이 손을 대면 일본이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도망만 치는 일본 기업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은 이미 정상적인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도리어 해외에서는 아베의 일본이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모든 사실은 아베와 일본 정부는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IOC와 해외 언론들은 이미 개최 불가능과 취소 확실에 대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아베와 일본 정부는 결정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오늘 일본 언론에서 주사기와 병 제작 시간을 따져봐라 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아베와 일본 정부가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은 계속되며 망신살만 뻗치고 있는 일본입니다. 세계적인 비영리 언론단체인 글로벌 보이스 온라인판의 25일자에는 도쿄올림픽 패러디 이미지 삭제라는 검열을 받은 일본 특파원 클럽이라는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로고를 C19 세포와 합성을 한 이미지를 4월호 커버 이미지로 사용한 것 때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항의를 받고 삭제한 사건입니다. 현재는 4월호 인쇄형 PDF 파일에는 표지 커버가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해외 언론과 특파원들은 발행 부수 1000부에 불과한 내부 자료집이 이렇게 전세적으로 이슈가 될 줄 몰랐다. 덕분에 모두가 읽어보는 유명신문이 되어버렸네 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사전 검열과 언론 통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리는 모른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로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에 굴복을 한 일본 외신 특파원 클럽의 명성은 추락했으며 언론을 지지하는 후원자들의 성금은 끊어졌고 외신 특파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해외 언론과 국제 경기 관계자들은 이렇게 정상적인 비판과 패러디도 검열할 정도로 거칠게 반응하는 일본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5월 초부터 도쿄올림픽은 2021년에 열리지 않는다 라고 의료보건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C19 사태는 올해 가을에 다시 재현될 것이며 내년 여름까지도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형태로 확산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C19를 우려하는 상황이 되면 무관중 경기를 하더라도 수많은 선수들과 경기 관계자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경기 관련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훈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미 없는 경기가 될 것이다. 모든 선수들이 최고의 수준으로 다하지 못하는 메달 경기라는 말인데 이는 올림픽의 이상에도 맞지 않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2021년에 열리지 못하면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취소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베도 바흐 위원장에게 올림픽을 다시 연기하게 되면 조직과 일정상의 갈등은 2021년 8월이 지났는데도 다시 컨트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흐는 일본 조직위가 영원히 5천여 명의 일자리를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한다. 또 매년 스포츠 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선수들을 계속 불확실성에 붙잡아둘 수도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200개국 이상에서 11,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도쿄에 모이는 것은 쉽지 않다 라고 했고 바흐는 우리는 세계보건기구의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모든 참가자들을 위해 안전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21일 호주 일간지와의 온라인 대담을 통해 도쿄올림픽은 올해 10월에 개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미 NHK 등을 통해 일본에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백신이 없는 사태 또는 백신이 전 세계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사태를 상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206개국에서 11,000명 이상의 선수 외에 2만 명의 언론인, 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올림픽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대담을 게재한 호주 신문사의 기사 제목은 도쿄올림픽은 결코 실현되지도 못할 것이다입니다. 이것이 상식인 거죠. 이 상식을 덮고 민기적거리는 아베와 일본 정부가 많이 이상한 거고요. 이렇게 해외 언론과 IOC와 국제 경기 관계자들이 수도 없이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장관과 일본 조직위원회와 아베와 일본 정부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자 일본 언론은 뉴욕타임즈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의 23일자 칼럼을 소개하면서 아베 정권을 정면 비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프는 C19 사태는 결코 낙관적으로 보면 되지 않는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저기서 백신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은 결코 쉽지 않다. 미국인 한 명이 1회 이상 충분히 복용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는 주사기 바늘, 백신을 넣을 주사약 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백신 수요에 맞는 유리의 병을 제조하는 데에 2년이 걸린다고 한다. C19가 S형과 L형으로 구분하고 변이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이렇다. 최악의 상황을 항상 이야기하고 준비해야 한다 라는 칼럼을 적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언론인인 다카오 하지메 씨는 자신의 저널에서 크리스토프의 칼럼을 인용하면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인이 충분하게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도대체 몇 %인가? 그리고 2003년도에 대유행을 시킨 사스의 백신도 17년인 지난 지금도 개발 중인 것을 모르는가? 세계 인구가 사용할 주사기와 주사약병의 제작은 얼마나 걸릴지 감안은 하고 있는가? 질질 끌지 말고 당장 올림픽을 취소하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왜 시간을 끌면서 해외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리한 대처를 하다 보니 억지와 거짓과 언론 검열과 같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자신이 폼나게 물러나고 박수 받으며 마무리하려고 머리를 굴리고 있겠지만 애초부터 불가능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베는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